지금까지 우리는 maybe, list, leader, const 같은 개별 펑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의 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만약 없을 수도 있는 리스트나 일부 항목이 없는 리스트처럼 펑터가 중첩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펑터를 합친 결과도 과연 펑터일까요? 정답은 그렇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펑터 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단순히 정수 리스트 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트, 즉 maybe로 감싼 정수 리스트 같은 형태일 수 있죠. 또는 리스트의 일부 항목이 누락된 maybe 정수들의 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펑터를 결합하면 그 결과물도 펑터일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펑터는 함수처럼 완벽하게 합성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스트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합성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myvar이라는 값은 just로 감싼 1, 2, 3 리스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이 리스트 안에 모든 숫자를 제곱하는 겁니다. 만약 fmap을 한 번만 쓰면 maybe라는 첫 번째 층만 벗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곱 함수를 리스트 자체에 적용하려 해서 타입 에러가 발생하죠. 정수 리스트는 정수가 아니니까요. 이 코드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maybe 리스트는 maybe로 감싼 리스트 타입의 별칭입니다. myvar은 maybe 리스트 int 타입이고 just로 감싼 1, 2, 3 리스트 값을 가집니다. 주석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fmap에 스퀘어 함수와 myvar을 넘기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 메시지가 명확하게 알려주죠. 정수 리스트 타입과 정수 타입이 맞지 않는다고요. 즉, 두 개의 층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한 층밖에 못 들어간 상황인 겁니다. 이걸 양파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조처럼 가장 바깥층은 maybe 펑터입니다. 그 안에는 리스트라는 두 번째 층이 있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 핵심부에 우리가 원하는 정수값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에 도달하려면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 껍질, 그리고 두 번째 껍질 순서로요. 프로그래밍에서 이 껍질 벗기기가 바로 fmap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코드로 해결책을 보시죠. 두 계층을 통과하려면 fmap을 두 번 중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화면의 리절트 코드를 같이 추적해 볼까요? fmap을 두 번 중첩해서 스퀘어 함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깥쪽 fmap은 maybe를 처리합니다. just를 만나면 내용물인 1, 2, 3 리스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안쪽 함수, 즉 fmap으로 감싼 스퀘어를 이 리스트에 적용하죠. 안쪽 fmap은 리스트를 처리합니다. 리스트의 각 요소에 스퀘어 함수를 적용해서 1, 4, 9 리스트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바깥쪽 fmap이 이 결과를 다시 just로 감싸서 최종 결과인 just 1, 4, 9 리스트가 완성됩니다. 잠깐만요. fmap 안에 fmap 스퀘어를 넣은 이 표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fmap 자체도 그냥 함수입니다. 그리고 fmap에 스퀘어를 적용하면 새로운 함수를 반환하죠. 이 구조는 사실 함수 합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fmap을 중첩한 것은 fmap을 합성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점은 함수 합성 연산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펑터의 연산자인 fmap 자체를 합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합성의 힘은 중첩이 깊어질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화면의 예시처럼 io maybe 리스트로 세 겹 감싸인 정수 타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경우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냥 fmap을 3번 합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층으로 중첩되어 있든 그 수만큼 fmap을 합성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동작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만약 f와 g라는 두 펑터가 있다면 그 둘을 합성한 결과 역시 펑터입니다. 화면에 나온 설명을 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해봅시다. 먼저 펑터 g를 적용하면 ga에서 gb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다시 펑터 f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f로 감싼 ga에서 f로 감싼 gb로 가는 함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fmap을 중첩 적용하는 것의 수학적 본질입니다. 이 합성 속성은 정말 깊은 수학적 통찰로 이어집니다. 펑터는 구조를 보존하고 펑터 자체도 합성될 수 있다고 했죠.
이는 펑터가 사실 더 높은 수준의 카테고리에서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위 카테고리를 우리는 캣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카테고리들의 카테고리죠. 이 카테고리에서 대상은 카테고리 자신이고 화살은 펑터입니다. 이런 프랙탈 같은 자기 반복 구조가 카테고리 이론의 강력함의 원천입니다. 자, 그럼 수학적 개념과 프로그래밍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수학에서의 펑터 합성은 프로그래밍에서 maybe로 감싼 리스트처럼 타입을 중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중첩된 펑터에 함수를 매핑하는 것은 코드에서 fmap을 중첩해서 호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연산자 합성은 보셨다시피 fmap을 컴포즈 연산자로 합성해서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타입을 아무리 깊게 중첩해도 순서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펑터는 합성됩니다. 컨테이너를 아무리 중첩해도 그 결과는 항상 펑터입니다. 둘째, 펑터의 연산자인 fmap 역시 합성됩니다. 중첩된 타입을 다루려면 fmap을 여러 번 합성하기만 하면 되죠. 셋째, 우리는 캣이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추상화, 즉 카테고리들의 카테고리를 엿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속성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복잡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동작하는 자료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펑터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펑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maybe와 리스트 같은 기본 컨테이너, 그리고 리더와 콘스트 같은 좀 더 추상적인 펑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배웠죠. 펑터는 카테고리 이론에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추상화 개념입니다.